7장에서 설명하는 샘플링과 관련된 내용을 매틀랩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교재에서 살펴봤지만 만약에 주파수 10Hz의 사인파형에 해당하는 신호를 샘플링 주파수 fs 값을 100Hz, 27Hz, 12Hz로 감소시켜가면서 해석되는 결과의 주파수를 살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매틀랩의 데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틀랩을 실행을 하고 현재 디렉토리를 매틀랩 데모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바꿔줍니다. 이 디렉토리에서 메인 스위치를 실행을 하죠. 메인 스위치, 명령창에 메인 스위치를 입력하고 엔터 하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은 기본 창이 뜨죠. 처음에 보이는 창에서는 우리가 지금 실행시킬 데모 프로그램인 샘플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Next 버튼을 눌러서 샘플링이 나오죠. 이 샘플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함수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모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샘플링 버튼을 클릭해서 샘플링을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함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인파, 스퀘어, 자승,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사인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인파와 관련된 몇 가지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define 버튼을 클릭하면 진폭과 주파수, 딜레이 타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제의 신호는 진폭이 1이고 주파수는 10Hz, 딜레이 타임은 없죠. 0초 확인하고 나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밑에 있는 값들을 조금 더 설정해 주어야 총 측정 시간이 결정이 되는데요. 밑에 있는 파라미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B번은 샘플링 주파수가 100Hz에 해당하죠. 샘플링 주파수가 100Hz고 총 측정 시간을 1초로 하기 위해서는 n 곱하기 델타 t 또는 n분의 fs 값이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s가 100일 경우에는 n 값을 100으로 해줘야 총 측정 시간이 1초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샘플링 화면에서 샘플링 주파수 값을 100Hz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n 값을 100 입력을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화면이 시간 영역에서의 파형을 보이고 동시에 이때 샘플링 되고 있는 디스크리트 데이터, 이산 데이터 포인트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총 측정 시간은 1초고 만들어지는 파형은 주파수 10Hz의 진폭 1을 갖는 사인 파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0Hz의 샘플링 프리퀀시로 총 100개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한 결과를 진폭 스펙트럼 아래쪽 화면에서 살펴보면 샘플링 주파수가 100Hz이므로 절반에 해당하는 나이키스 주파수는 50Hz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 가능한 영역은 0에서 50Hz보다 작은 값이 되겠고요. 이때 제대로 원래 주파수 10Hz에서 진폭 1을 해석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게 되죠. 따라서 fs 값이 100Hz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100을 사용하면 원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값들은 델타 T를 0.037초 또는 샘플링 주파수를 27Hz로 샘플링하는 경우지요. 1초의 총 측정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의 개수 n을 fs와 같은 27개로 설정을 하면 fs 값을 27, 데이터의 개수 n을
27로 설정을 해서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시간 영역에서의 형태를 보면 지금 조금 들쭉날쭉하면서 데이터가 샘플링이 되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진폭 스펙트럼의 결과를 보면 해석되는 영역은 27Hz의 절반에 해당하는 0에서 13.5Hz보다 작은 값에서 해석이 되고요. 10Hz에서 진폭 1의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죠. 지금 우리 데이터의 개수와 샘플링 주파수 값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총 측정 시간이 1초. 다시 얘기하면 주파수 분해는 델타 F가 1Hz의 값을 갖고 따라서 원래의 주파수 10Hz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델타 F 값이 됩니다. 따라서 샘플링 주파수 27Hz를 사용하고 데이터 개수를 27개를 설정을 하면 아직까지 원래의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진폭과 주파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죠. 다음 뒤에 보면 델타 T를 0.083초, 다시 얘기하면 샘플링 주파수 fs는 12Hz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가 12Hz니까 해석 가능한 영역은 6Hz. 따라서 10Hz의 원래 주파수는 제대로 해석되지가 않는 경우지요. 자, 샘플링 화면에서 샘플링 주파수 값을 12, 데이터의 개수 n을 12로 설정을 하면 지금 위쪽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포인트들을 샘플링을 하게 되고 이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낮은 주파수 성분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진폭 스펙트럼 결과를 보면 원래 성분은 10Hz가 되지만 해석 가능한 영역은 0에서 6Hz보다 작은 값에 해당이 되죠. 주파수 분해능은 1Hz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델타 F는 1Hz의 값입니다. 이때 해석한 결과를 보면 2Hz에서 진폭 1, 마치 주파수가 2Hz에 해당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샘플링 주파수 fs의 값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을 해서 12Hz라는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개수 n을 변화시켜가면서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샘플링 주파수 fs가 12Hz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된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데이터의 개수 n 값을 2배로 증가해서 24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n분의 fs는 2분의 1, 따라서 0.5Hz의 주파수 분해능을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진폭 스펙트럼 결과를 보면 델타 F는 0.5Hz 간격으로 분리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때 역시 마치 2Hz에서 진폭 1의 결과를 갖는 것처럼 변종 주파수 값으로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fs 값이 적절한 샘플링 티오렘을 만족하는 그런 값이 아니고 지나치게 낮은 값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 n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우리 제대로 된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이번에는 데이터의 개수 n 값을 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 n이 6이면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n분의 fs 2Hz죠. 그래서 이번에는 0, 2, 4, 6, 2Hz씩 떨어져서 피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역시 2Hz에서 진폭 1인 것처럼 낮은 주파수로 착각을 해서 결과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링 주파수 fs가 2배 신호 주파수, 지금 신호 주파수는 10Hz니까 20Hz보다 크면
아무튼 우리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샘플링 주파수를 24Hz로 놓고 데이터의 개수 n을 12로 설정을 하면 주파수 분해능은 2Hz고 아래쪽에 있는 진폭 스펙트럼을 보면 2Hz 간격으로 피크들이 나타나고 따라서 신호의 주파수인 10Hz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델타 F 값이 2Hz죠. 따라서 10Hz에서 피크를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 값을 24를 쓴다면 1Hz 간격으로 분리돼서 나타나고 10Hz에서 피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일단 샘플링 주파수 값이 2배의 신호의 주파수보다 크게 되면 우리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해당되는 주파수에서의 진폭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또는 그 값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주파수에서의 피크 값으로 유출돼서 나타나는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이제 주파수 분해는 델타 F와 연관이 있죠. 만약에 n 값을 16 정도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분해능은 16분의 24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따라서 10Hz에서의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주파수 해석 결과를 보면 10Hz에서의 피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주파수에서의 어떤 잡음 스파이크 형태로 유출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딘가 이 부분에서 피크 값이 존재할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 값을 10Hz의 값을 확인하기는 곤란하지요. 이 결과는 주파수 분해능 델타 F가 10Hz의 약수 형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진폭의 모호성에 해당하는 결과죠. 다만 어딘가 10Hz에서의 어떤 값이 있다는 것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 fs가 24Hz로 샘플링 티오렘 신호 추출 정리를 만족하고 있죠. n 값을 변화시켜서 다른 값을 사용하게 되면 역시 유출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뭔가 이 부분에서 어떤 피크 값을 가질 거라는 추정은 할 수가 있겠죠. 유출 현상은 일어나지만 그래서 일단 먼저 샘플링 티오렘에 의해서 샘플 주파수 fs가 신호의 주파수의 2배보다 큰 값을 가지면 우리 일단 해석해서 어떤 신호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런 피크 값을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진폭의 모호성에 대한 교재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제로 들고 있는 신호는 yt는 10 코사인 628t, 다시 얘기하면 주파수가 100Hz에 해당하는 코사인 파형이고 진폭은 10이지요. 이 신호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의 개수 n과 델타 t 값을 조정해 가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데이터의 개수 n은 256, 델타 t가 0.1ms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주파수는 0.1ms의 역수인 10,000Hz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는 0.0256초고 이때 델타 f 주파수 분해능은 39Hz가 됩니다. 이거를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보죠. 자, 샘플링 화면에서 define 버튼을 누르고 앰플리튜드 값은 10, 주파수 값은 100Hz, 딜레이 타임은 마이너스 0.0025초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코사인 파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데이터의 개수 n은 256개, 샘플링 주파수 fs는 10,000Hz를 입력하면
위쪽에 보이는 게 이산 데이터 형태가 되겠고, 아래쪽에 보이는 게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얻은 진폭 스펙트럼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언급했듯이 이 파라미터에서의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39Hz가 됩니다. 따라서 0, 39, 78 이런 식으로 39의 배수 형태로 스펙트럼 해석한 피크들을 볼 수가 있고요. 100Hz에서의 값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강 추정하건대 어딘가 100Hz 부근에서 피크가 존재할 것 같다는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의 다른 주파수, 표현 가능한 주파수에서 피크 값이 있는 것처럼 유출 현상,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번에서는 데이터의 개수 N은 1024개, 델타 T는 동일하게 0.1ms, 그 FS는 10,000Hz가 되겠죠. 이 B번에 해당하는 총 측정 시간은 0.1024초, 주파수 분해능은 9.8Hz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얻어지는 주파수 해석 결과는 9.8, 19.6 이런 식으로 9.8Hz씩 떨어져서 피크로 나타나고, 98Hz에서의 피크처럼 보이지만 100Hz의 피크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결과를 얻겠지요. 자, 샘플링 화면에서 데이터의 개수 N 값을 1024로 수정을 하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동일하게 10,000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해석된 결과는 아래쪽에 진폭 스펙트럼을 보면 0에서부터 5000Hz 영역까지가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해능 델타 F가 9.8Hz이기 때문에 아주 촘촘한 피크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가장 큰 값은 98Hz에서의 어떤 그런 값을 보이고 있는데요. 100Hz에서의 정확한 피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리키지 현상,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C번은 데이터의 개수 N은 256개, 델타 T는 0.312ms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총 측정 시간 N 델타 T가 0.08초에 해당하고,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12.5Hz죠. 12.5라는 수는 주파수값 100Hz의 약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100Hz에서의 피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델타 T가 0.312ms라는 것은 샘플 주파수 FS가 3200Hz에 해당합니다. 샘플링 화면에서 데이터의 개수 N은 256개, FS 값은 3200으로 수정을 하면 아래쪽에 보이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진폭 스펙트럼의 창에서 총 해석 영역은 0에서 1600Hz, 나이키스트 주파수에 해당하는 1600Hz 영역까지가 나타나고,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12.5Hz 간격으로 표시가 되는데 100Hz에서 정확한 진폭값 10을 제대로 표현해서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N과 델타 T의 조합이 원래 피크값 100Hz에서의 정확한 주파수를 나타내는 형태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리키지 현상이 없이 정확한 값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